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들 중에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 5가지 사례를 가지고 진행해 볼 계획인데요. 그에 앞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포기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은 언제가 되었든 오른다라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세무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자주 바뀌는 게 우리나라 양도세법입니다. 존버를 하다 보면 조건이 딱 들어맞아 세금을 덜 내고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우리나라처럼 양도세법 등이 자주 바뀌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버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길래 꼼꼼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 완화나 임대차 시장, 대출 관련된 사항은 고금리 이자 등으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큰 관심도는 떨어집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이 상생 임대인 지원인데,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행정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죽기 살기로 이것만 파는데 전문가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핵심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다음 날부터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시 청구권 5%만 올린 사람은 2년 중에 1년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갭으로 사놨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2년 있다 팔면 비과세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거래가 안 돼서 내 집은 싸게 팔고 다른 집 살 때는 비싸게 사야 하는 형국인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 내에 1세대 1주택자, 일시적인 2주택자가 상생 임대인의 주 대상이고, 다주택자와 비조정지역 내 1주택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의미가 없는 이유가 낼 세금은 다 낸다는 것입니다. 3주택자가 C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주택 A를 팔고 임대주택 B를 팔고 C주택 5% 올리고 난 뒤 2년 전세 돌리고 팔아야 C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A나 B는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10년 동안 집만 가지고 있다가 전월세 돌리는 사람이라면 과거에는 장특공을 80%까지 해줬습니다. 재작년까지 20% 해줬습니다. 10년 중에 2년을 거주하면 작년부터 48%로 낮아지긴 했는데,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면 20% 받을 거 48% 받는다는 것입니다. 뭔 집을 10년이나 갖고 있겠습니까? 금매 나오면 하나 잡고 2년 내에 비과세로 팔면 됩니다. 제 주관적인 결론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졌고, 공급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도 떨어졌는데 자동 상생 임대인이 되어버리거나 5%나 올릴 수 있을지 참 난감한 상황인데, 암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로 임차인 부담 주지 말라고 살살 꼬십니다. 30대에서 50대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직도 은퇴하고 부를 축적하여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처분하면 자칫 자신의 자산이 축소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전세금을 5%에 국한하지 말고 받을 수 있을 만큼 더 받은 다음에 다른 곳에 돈을 보태서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고, 60대에서 70대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슬슬 정리하고 벌어놓은 돈 쓰고 가셔야 할 나이가 되셨으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지역은 111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주택 소재 지역이 조정지역 등에서 해제되어 비규제지역이 된다면 상생 임대인의 요건이나 보유만 해도 되는 비규제 지역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죽 써서 개중꼴이나 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잘 활용해서 똘똘한 집 한 채로 가시든지 집값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보시든지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집값이 상승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라시나요?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싸게 내 집을 사갔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분양가 수준으로 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전 정권이나 지금처럼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하면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현 정권에서
정치인들은 과연 집값이 폭락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거래가 될 만한 금액으로 거래가 참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후반기 통계청 조사에 발표된 2020년 기준 자가 보유율은 60%라고 합니다. 2021년 거는 올 후반기에 나오겠죠. 2년 전이긴 하지만 아무튼 유주택자는 60%이고 무주택자는 40%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나이대를 보면 40대와 50대가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30대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주로 40대에 집을 많이 매입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주택 소유자는 약 1470만 명 정도 60%이고 이 중 60% 중에 1주택자는 51%, 2주택자는 7%, 3주택자 이상은 2%입니다. 유주택자 중에서 전국 1주택자 비율은 약 84.2%이고 2주택자는 12.5%, 3주택자는 3.3%입니다. 서울은 1주택자 비율이 84.8%, 2주택자는 11.3%, 3주택자 이상은 3.9%로 3주택자 이상이 경기도나 대전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 세종시를 보면 1주택자는 80.2%로 전국보다는 낮지만 2주택과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전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에 크지 않은 돈으로 투자하면 강한 임팩트로 팍팍 올라주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치권에서도 충청 민심의 1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돈으로 내가 산 주택,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사항을 5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다주택자들 관심은 솔직히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고 차익을 달성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도 내고 상생 임대인도 고민해보고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유예카드도 만지작 하는 것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 임대주택 요건표를 알아보면 2018년 3월 31일 이전과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는 5년짜리 단기 및 장기 일반이었고 2020년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8년짜리 장기, 그 이후부터는 10년짜리 장기밖에 없습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에는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이고 임대료 상한은 5% 이하입니다. 세종시로 치면 25평도 3억짜리 이상이라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살던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냐입니다. 2008년 1월에 거주주택을 취득을 했고 2012년 5월에 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다고 해서 2016년 7월에 임대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충족 후에 거주주택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8년을 채울 것이고 5년 증액 제한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자 등록까지 유지한다면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례의 연속이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냐입니다. 2015년 4월에 거주주택 A를 취득을 했고 2016년 5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8년짜리 임대사업자도 등록을 했습니다. 거주주택은 2022년 12월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2016년 7월에 임대 등록한 B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2024년 7월까지입니다. 아직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자녀 임대 기간이 2024년 7월까지니까 약 2년을 더 채워야 하고 5년 증액 제한과 사업자 등록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채웠다라고 하면 혜택본 양도세를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2달 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뱉어내라는 거죠. 만약에 안 내고 버티다 보면 1년이나 뒤에 독촉장이 날라옴과 동시에 불성실 가산세 등 살벌하게 돈 뜯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냐입니다. 2012년 5월에 거주주택을 샀고 2014년 8월에 B주택을 산 뒤에 2016년 2월에 임대를 등록을 했고
2024년 2월에 요건 충족으로 자동 말소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동 말소돼도 거주주택 A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A를 파시면 됩니다.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자진 말소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기 4년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이 비과세냐 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자동 말소된 경우도 5% 증액 제한 등의 특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로 거주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번 들으면 아시는 내용인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9년 2월 12일 개정 규정 시행으로 거주주택은 생애에 딱 한 번입니다. A주택을 살고 B주택 임대 등록해서 임대주택 특례법에 따라 A주택을 팔았으면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후 C주택을 취득해서 2년 살다가 C주택을 팔면 C주택은 비임대주택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5개의 항목으로 나눠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전문가인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말 듣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케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팔기 전에 세무서나 국세청 등 세무 관련 업무 전문가와 꼭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도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